제가 맡은 사건의 종류는 워낙 많아서 지금은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 민사 합의 사건, 형사 합의 사건,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사건, 산업재해 손해배상 사건, 민사 항소 사건, 가사 단독 사건, 민사 중액 사건, 민사 소액 사건, 형사 단독 사건, 영장 전담 판사, 가사 합의 사건, 소년 사건, 고등법원 민사 사건 등등. 물론 다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해도 배석 판사로 일을 한 것도 있고 단독 판사로 한 것도 있으며 부장 판사로 일을 한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변호사 일을 하면서는 변호사의 경력이 짧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의 노하우가 없었으나 이제 변호사로도 어느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로 알아야 할 것도 대부분 경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서 신문기사에 난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휴대전화 도매업을 하는 김 씨는 갑자기 잠적한 거래업체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수임료로 880만 원을 주었고요. 중간에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이 변호사는 1심에서 이겼다는 말을 했고 김 씨는 2심 즉 항소심까지 맡기고 이번에 수임료로 55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변호사는 김 씨에게 판결문을 주지 않았어요. 이 변호사는 판사들이 공부하다가 왔다,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냈다, 이런 변명을 하며 판결문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저 변명은 말이 안 되는 게요. 공부하다가 온 것은 판결문이 늦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고요. 병가를 내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판결문은 다 작성해야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어서 그 후에 아프다 하더라도 판결문이 늦게 올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김 씨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이 변호사의 말을 처음에는 믿었겠지요. 그래서 결국 몇 개월 뒤 김 씨는 이 변호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 씨는 판결문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어요. 법원에서는 김 씨의 판결문을 보더니 사건이 접수된 적조차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 판결문은 언뜻 보면 글씨체와 형식 등 외양은 판결문과 유사하게 보였으나 실제 그 법원에 근무하지 않는 엉뚱한 판사의 이름이 적혀 있고 판사들이 서명과 도장도 누락되어 있는 등 자세히 보면 실제 판결문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어쨌든 이 변호사는 김 씨를 속이고 1심과 항소심 착수금,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이상을 받았고 실제 일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결문을 위조해서 의뢰인에게 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요.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변명이 더욱 가관입니다. 내가 번아웃이 왔다. 두 번째로 3억 원의 사기를 당했다. 심리 상태가 좋지 않다. 라고 했다는데 이게 판결문 위조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이 변호사는 취재가 이어지자 김 씨에게 적극적인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김 씨는 1년여간 이 변호사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해요. 김 씨는 공황장애가 오고 그 누구의 얘기도 못 믿게 되는 증상이 생겼어요. 김 씨는 심지어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도 진짜 의사 선생님 맞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김 씨는 곧 이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떠나 평생 외국에 살든지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을 마감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